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참 7월 참 많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고 아직까지 일주일 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뭔가 좀 웃을 수 있을까요? 변동성 장세가 일부 마무리가 되고 모처럼 환하게 웃는 그린라이트가 활짝 피어나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하루짜리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7월 말과 8월 초의 장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뉴욕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빨간불이 좀 많죠. 다우지수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S&P 500 일제히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부터 3일 연속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이 1.6% 급등하면서 18,000선에 재차 복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종목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시장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M7이 잠깐 죽어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 두 개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서학개미 분들의 계좌도 두둑해지니까요. 엔비디아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의 랠리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6% 급락했습니다.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이번 주에 잘 챙겨 보셔야겠죠. 테슬라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전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중에서 통신주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 급락, 실적 부진. 아직 2분기 실적 시즌 막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테슬라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체크포인트 3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여전히 해리스입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시장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통 해리스 얘기밖에 없습니다. 메인 화면, CNBC 메인 화면에도 그냥 해리스 얼굴만 한 3-4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리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날이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경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통이잖아요. 부통령이었고 심지어 지금 러닝 메이트였고 지금 지지 선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근 첫날이다라고 하면서 트위터에 멋지게 한번 트윗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후보 화면인데 홍보 화면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해리스 포 프레지던트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7월 21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티셔츠는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후보도 아닌데 해리스 2024라는 티셔츠가 워싱턴 DC 메트로 그러니까 지하철에 입고 다니는 청년이 또 이렇게 등장했답니다. 뭔가 좀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지를 쉽게 선언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해리스 후보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들 막 좀 신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당 그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지지 선언이 계속 해리스 후보를 통해 해리스 후보 쪽으로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2명의 사람이 조금 관건이 됐었어요. 한 명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굉장히 주요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은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어제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은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 여사라고 하죠. 예. 그분이 혹시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냐,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해리스 후보도 사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 후보에게 하루 만에 몰려든 이 기부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 미국 선거는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고 기부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부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하루 만에 24시간 동안 모인 자금이 무려 1억 달러라고 합니다. 와, 1,000억 원이, 1,300억 원이 한 번에 해리스 쪽으로 들어간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주춤했던, 뭔가 울분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이든 후보가 모아놨던 기부금을 자금들을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후보가 된다면 이 기부금도 못 받는 거라고 하니까 사실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미셸 오바마 와이프도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아마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변동성보다 안도감이라고 적어둔 게 후보에 대한 어떤 변동성, 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에서 과연 해리스가 얼마나 쫓아가는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CNBC의 유명한 짐 크레이머 앵커 얘기를 빌리자면 최소한 바이든보단 낫다라는 관점이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경제 분야에서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젊음과 장점들을 활용했을 때 아마 뭐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리스 후보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간밤의 뉴욕 증시 그래서 조금 올랐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린라이트가 많아졌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모처럼 좀 편안한 그림이고요. 트럼프 후보로 계속 쏠리던 그런 그림들,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짝은 중단이 되면서 멈칫하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낙폭과대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5%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겠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좀 해줘야 되나 봐요. 뭐 빅테크를 끌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급락했던 ASML도 5% 급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살짝 저조했지만 AMD, 퀄컴, 뭐 인텔, TSMC, 엔비디아, 네로라는 그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은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야 우리가 뭐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만큼은 이렇게 올랐다는 점에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국내 증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곰이냐 황소냐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뭐 증시 전반적으로 곰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후려친다고 해서 이제 하락장을 얘기를 하고요. 황소는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친다라고 해서 상승장을 의미하는데 곰 되게 귀엽네요. 곰이 과연 나올 것이냐, 황소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지금 곰 시장, 베어마켓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에는 경기 둔화를 꼽습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 시그널,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되는 것들이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형성되면서 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베어마켓 랠리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황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은 최근에 중소형주로의 트레이딩이 정말 급박하게 일어났고 이 정도까지 일어나는 거는 뭐 거의 닷컴 버블 무너지는 수준이다. 2000년도에 그런 수준까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놀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형주가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쇼스 퀴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트럼프 얘기, 뭐 해리스 얘기하다가 잊고 지냈는데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중국이 스타트를 또 끊었네요. 중국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이슈였죠. 사실 중국이 미국 눈치를 좀 보고 있었던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위안화가 너무 가치가 절하돼 있다 보니까 달러화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위안화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시도를 했네요. 이걸 두고 중국도 지금 경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는 건 9월 금리 인하, 9월 연준도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우리 먼저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금리 인하와 시장에 대한 얘기로 조금은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어떤 스타트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엔비디아로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주가 급락했던 이유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SMC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였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안 강화 가능성 이 부분이었는데 엔비디아가 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규제하면 또 만들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블랙웰 20 시리즈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중국 수출 규제를 좀 피할 수 있고 대신 중국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엔비디아 하나의 악재 덜어내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와 전기차로 잡아봤는데요. 위에 이제 빨간 색이 테슬라고요. 아래쪽에 세 개가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3사입니다. 니오,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세 개 얘기를 하잖아요. 비아디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된 ADR 중심으로 넣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 얘기도 좀 연결이 돼서 제가 좀 넣어봤고요. 결국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편에 설 것이냐 지금 머스크 CEO의 머릿속은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땐 금리 떨어지면 전기차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보다는 많이 팔리겠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바뀌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또 하나의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로봇 택시 발표는 좀 연기가 됐지만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이제 본인들의 생산 라인에 미리 투입하기 위해서 먼저 소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테슬라가 얘기하는 그 영업 이익률 그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고 기대감이 쌓일 수 있으니까 내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테슬라가 급반등했다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전히 글로벌 사이버 대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피해를 받았던 델타 항공 역시 동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간밤에 그 기술주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좀 녹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실적 시즌 전야제였던 것 같고
본격적인 내일부터 실적 시즌에 과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여기까지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한편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는 여전하다, 변함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지표로는 큰 변화가 없던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5원 오르면서 1,388원에 거래됐는데요. 바이든 후보 사퇴에 따른 여파는 정규장에서 이미 한 차례 소화한 모습으로 장중에 1,390원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요. 호가도 정규장에 비해서는 다소 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도 거의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25%로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사태로는 이미 2주 전부터 거래된 만큼 가격은 이미 반영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면서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이 민주당과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만큼 이 대선 구도에 따라서 국채금리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 또 트럼프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0.4%가량 하락하면서 78달러 초반에 거래되었습니다. 시장은 중동의 긴장감 완화되고 있고요. 재고가 충분하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축량 증가와 수요 약세 신호에 초점을 맞춰서 유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전 거래일에 강달러의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시금 소폭 반등한 모습이지만요. 아직 중국의 수입 감소와 또 목요일에 중동 휴전 협상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일단 수익 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도 함께 상승했고요. 구리는 0.7% 하락한 모습인데요. 구리를 포함한 다른 금속 선물도 모두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